예,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호준입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민생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정치는 실종된 한 해였습니다. 가계빚은 1,000조를 돌파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는 자신이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6년 동안 모아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일관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등 국가기관 등이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설치는 외면하고 검찰에 대한 온갖 외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부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집트 폭탄 테러 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연일 계속되는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은 줄줄이 폐기되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공연불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통, 불안, 불신으로 점철된 1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희망과 기대는 온데간데 온천지에 다시 하겠습니다. 희망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온천지의 국민들의 한숨 섞인 절망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집권 1년차 정부에서 볼 수 있는 미숙한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반성과 자기 성찰로 일대 국정 혁신을 꾀해야 합니다. 집권 2년 차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복원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국 국민의 주거 안정에는 아무런 효과 없는 부실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가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6년 동안 모아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년 6개월 이상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한 일간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평균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D학점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거래 활성화 정책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월세 등에 대해서는 아예 대책이 없거나 작은 대책 지원만 들려 사실상 전세값 고공행진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행복주택을 만들겠다, 목돈 안 되는 전세제도를 만들겠다는 등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약속했지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국민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미친 전세값이라는 험악한 단어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또다시 거래 활성화만을 외치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인식에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얼마나 이야기해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매 활성화는 곧 전세값 안정이라는 확실하지도 않은 전세하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판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허탕 정책일 뿐임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의 허탕 정책에 고통받는 것은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하루빨리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이성미입니다. 오전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간의 소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그간 닦고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아름다운 열전을 펼쳤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빛나는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응했던 우리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남겨진 아쉬움은 이제 4년 후 평창 동계올림픽의 몫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평창에서는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계인의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결국 낙하산 인사였습니까? 불과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대놓고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등을 비롯해서 이번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명단을 보고 있으니 새누리당 동창의 명단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마치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철밥통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던 정부가 정작 자기 식구들 평생 먹고 살 철밥통 중에 철밥통을 만드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이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낙하산 인사였다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거기다 비리 연루 의혹을 여전히 안고 있거나 이력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친박 보온성 인사가 명백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말던지 의지를 보이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부 들어 정상화에 대한 개념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개혁과 무슨 상관이고 그것이 공공기관 정상화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공공기관 개혁에 아무 인연도 없을 뿐더러 공공기관 물 흐리는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진짜 개혁을 요구합니다. 네, 오늘로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후 맞이하게 되는 첫 전국선거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각오와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평가받겠습니다. 이미 울산, 인천, 대전 등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를 내고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있으며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진정한 정치개혁과 민생 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와 같은 정치개혁과는 번지수가 먼 정치공방에 시간을 허비한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의당은 민생정치, 복지정치를 위한 실천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